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금방 뵀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예. 김치찌개를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어디요? 상암동에 예. 있는 갔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 예. 이제 주방 이모님께서 예. 저를 진짜 알아봐 주시면서 김치찌개 서비스도 주시고 그 뭐지 새우장 예. 끝나고 나서도 좀 싸줄까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눈빛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상암동입니까? 예? 상암동? 상암동입니다. 예. 제가 어딘지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근처입니까? 조금 한 10분만 걸으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세상이 너무 따뜻하다. 혹시 저 갈 때도 새우장 주시나는데 이러시나봐. 새우장이 진짜 맛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 주시면 아주- 시켜 드세요. 10마리에 12,000원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켜먹으면 되죠, 뭐안 주시면.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7767님께서 실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면해주고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을 자기가 다 물어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김건희랑 장모 돈 많이 벌었잖아요. 전부 배상하라고 합시다. 저 이분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우리나라가 몇백조의 손실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이분들 돈이 많아도 이건 뭐 이걸 할 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진 않지만 어디 한번 있는 손해를 대로? 한번 있는 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 네, 시작을 예. 해보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4252님께서 어제 이 시대 최고의 소인배를 본 듯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제1차장의 정중한 인사에 예. 답례는 차치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끄러움. 참 옹졸해 보였어요. 저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1차장은 어떤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고 그렇게 하고 네. 그 홍영원 차장은 가서 막 이렇게 절도 아주 네.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요. 봐도 그 모양새도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던 대통령이 분이 저렇게 예의 바르게 나오면 네. 당연히 이렇게 근데 그걸 딴 데로 정말 돌려요. 종지보다 더 작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정말. 네. 예. 9909님께서 제가 학생 부장 교사를 오래 했는데요. 딱 발빨빼만은 못된 학생들의 진술하는 패턴하고 아이고야. 똑같더라고요. 예. 그 학생들이 현재 비참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뭐, 분들이 대신 부끄러웠던 예, 그런 부끄럽습니다 장면입니다. 정말. 예. 어제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 예. 기일에 정말 방금 언급됐듯이 윤석열 피의자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만남 예.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홍장원을 마주한 윤석열의 반응 어땠습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 신문이 끝나고 휴정이 되니까 미소리 띈 얼굴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휴정이 끝나고 홍장원 전 1차장이 증인석에 오르기 전에 인사했어요. 네.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휙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홍 차장이 증인 신문을 끝나고 나서 또다시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말을 하면서도 대통령님이라고 하면서 아니,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했어요. 네. 예. 어떻게 그- 보셨나요? 참 정말 저렇게 옹졸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네. 부끄럽더라고요. 좀 이렇게 왜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왜 자기가 네. 부끄러운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우 정말 부끄럽다. 아우 그렇죠. 약간 애들이 그러면 이러네요. 등치감 못한다. 약간 풍채는 뭔가 되게 이렇게 좀 그 정도는 받아줘야 근데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옹졸함 있잖아요. 어제 드러난 이 옹졸함이 네. 그 체포자 명단 보면 그 아무리 계엄을 친위 구태타고 계엄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계엄을 하더라도 보통의 어떤 그 계엄이라면 네. 좀 체계적으로 여기서는 이 언론사에 이 사람을 잡고 이 사람을 잡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급 이상의 사람들은 체포 대상으로 네. 삼고 이런 체계적인 게 아니고 그 체포 체계 명단을 없었죠. 보면 네. 그냥 미운 놈 잡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적 이게 보복처럼. 네. 이 어떤 돌아서는 옹졸함과 아주 일맥상통하게 해석이 되니까 네. 이거 웃기지도 않고 창피하기만 하고 말이에요. 네, 우리가 상상은 했지만 그 이상의 옹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말입니다. 그 옹졸함을 부부가 공유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 옹졸하니 어떻게 수많은 보고를 할 수 있었겠으며.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주변 거죠. 참모들이 계속 그 입속에 뱀의 혀처럼 듣고 그것도 싶은 말만 지금 그 했겠죠. 오윤혜 씨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어제 그 고개를 돌렸던 그 옹졸함, 네. 그 속좁음이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소리 지르고 그게 거기서 왜 더 안 돼? 했겠죠. 이건 재판장인데도 이런 모습,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네. 정책에서는 그 자기가 왕인 한 집무실에서는 네. 또 뭐 일설에 의하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막 피곤하고 짜증은 나는데 네. 실은 보고하면 막 화를 내는 게 그 너무 합리적인 의대 2000 왜 증언이 안 돼? 하게 만들어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어제 그걸 증명하는 어떤 옹졸함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보면. 제발 대통령 잘 뽑읍시다, 여러분. 투표 잘해야 됩니다. 자, 어제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 피의자가 남긴 말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하는 이런 일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 발언은 사실 여당 내부 의원들도 지적했습니다.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포고령 확인했고 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말은 저한테 약간 공허하게 들린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공허함도 공허함이지만 좀 약간 무서움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네. 사람한테는 군을 동원해서 그 국회 본청을 깨고 들어가서 막 이런 행위가 네. 아무 일도 아니게 느끼고 생각하는 건가? 그럼 이 사람이 아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걸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고 피를 흘리고 이것만 아무 일로 생각. 그리고 그것까지도 상황이 됐으면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 윤석열 피의자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런 어떤 국회 본청을 막 깨고 들어가고 거기서 막 몸싸움이 있고 이걸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네. 그럼 무언가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은 국민들에게 총도 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총을 쏴서 끌어내고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섬찟해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는 분 같아요. 최상병 사건 죽음을 대할 때도 그랬고 그랬었죠. 오송 지하 참사, 이태원 지하 오늘 참사.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와닿는 게 네. 최상병 사건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그러니까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뭐 젊은 애 하나가 뭐 군에서 죽은 게 무슨 뭐 대수야. 그렇게 이걸 난리가 가지고 났잖아요. 무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태원 강한 참사를 바라봤던 모습을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젊은 애들이 놀러 나가서 마약 먹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정도 사람 좀 그런 걸 가지고 뭐 정부의 책임을 자꾸 묻고 이 난리들이야.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것 자체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 보내서 논란됐습니다. 앞차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서신을 뭐라고 보냈냐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치금에 깊이 감사드린다. 영치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서부지법 60여 분의 애국 전사들에게 보냈다. 부디 60여 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구국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그 대통령의 그 장관이에요. 법원을 때려 부순 젊은 이제 국도들한테 거의 이제 범죄자가 됐잖아요. 되는 지경이 됐잖아요. 그거를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분이 애국지사라고 치게 올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진짜 애국 시민들은 계엄 선포나 막 여의도 달려가가지고 탱크 다 막은 그분들이 그렇게 시민들이죠. 그 애국지사면 이 영치금 찔끔 주지 말고 좀 실질적인 도움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천씩이라도 집어주든가요. 아이고 참 영치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럼 거 주면서 얼마인지 액수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분 군임연금 매달 500만 원씩 다들 그거라도 좀 다 갖다 주든가요, 진짜. 이거 진짜 못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수계인데. 보니까 민주당 지난달 16일 추미애 의원님을 시작으로 전직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 후에 중대 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5개를 정도로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국가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돈을 준다? 세금으로?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이 퇴직을 해서 뭐 성직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세요. 60여 분의 애국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민들이 구국대열에 함께 더 때려 부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더 선동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금으로 매달 500만 원씩 준다고요? 연금을요? 저는 이거 진짜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몰지각한 그 폭도들을 생각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네, 그쵸. 또 이용해 부추기고. 먹으면서 돈도 많이 안 써요. 영치금 너무 옹졸하죠. 예, 이렇게 정말 악의적으로 사람을 이용해 먹. 그러니까 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지만 네. 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 좀 성의를 보이든가. 이 영치금 얼마 된다고. 액수를 떠나서 근데- 군인 공무원 연금법이 저는 좀 진짜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근데 지급을 좀 중단할 수 있는 정말 법안. 심각한 얘기를 하고 네. 있네요. 구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건 더 가서 좀 때려 부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수기에서 법원을? 내란 선동까지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를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한계가 없군요, 이분. 네, 예. 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프타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게 또 드시러 가시고. 내일 또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